윌리엄 교수님 3D 프린팅 유튜브 강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 협회장과 인하대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메탈 프린터로 제작한 의료용 임플란트입니다. 본 그 임플란트에 대한 제작 기술, 설계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 기술 이전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사진을 설명드리면 맨 왼쪽부터 턱뼈, 머리뼈, 무릎뼈, 디스크 케이지, 디스크에 사용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이 그 엉덩이 고관절에 들어가는 비구컵입니다. 모두 인체에 심을 수 있는 3D 프린팅 메탈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메탈로 그 산업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책을 보시면 좋은데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3D 프린팅 총서를 만들었습니다. 총서는 총 2권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체계적인 정보 정리, 학습 산업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탈 프린팅과 그 산업용 3D 프린팅 그리고 그 일반 FDM 프린팅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면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좋고요. 전 세계 경향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보내면 이 책으로 충분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하대학교와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해외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요. 국내 잡지에도 특집도 소개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로드맵, 3D 프린팅에 대한 로드맵 작업할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메탈 프린터도 제가 개발했고 샌드 프린터 그리고 FDM 프린터 개발한 내용도 있는데 그건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FAM 넷팩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메탈 프린팅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했던 넷팩 얼티밋 버전에 대한 교재가 되고요. 그 버전은 2019-0 버전을 사용합니다. DFAM 넷팩 소프트의 강좌의 목차는 이 넷팩 소프트웨어는 원래 오토데스크가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해서 한 가지 기능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나오는 모든 기능, 기본 기능과 기본 설계, STL 리페어는 매직스 머티리얼라이즈 매직스에서 하는 기능하고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기능이 있고 서포트 제너레이션도 이제 매직스에 많은 거죠. 라티스 만들기하고 라티스 만들기는 매직스를 보면은 3매틱을 사용해서 하고요. 시뮬레이션은 그 요즘에 이제 엔시스 어디티브나 엔시스 메카니컬 또는 시니팩터 어디티브 그리고 그 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세 가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주로 많이 쓰이고 토플로즈 옵티마이제이션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인스파이어고 인스파이어나 또는 그 엔시스 미케니컬을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그 오토데스크에서 나 이제 CAD 업체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퓨전 360을 사용해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팩의 특징은 그 여러 가지의 DFM 기능을 하나로 뭉쳐놨다는 게 현재 가장 큰 특징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이것저것 이 메뉴가 여러 회사 거를 뭉쳐나가서 좀 불편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오늘은 라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라이브러리를 엽니다. 파일로 가서 파트 라이브러리를 찾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프리모티브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애트리뷰트 패널로 가서 사이즈를 넣습니다. 길이는 60mm, 그리고 폭은 30mm, 또 높이는 15mm를 합니다. 이렇게 한 거를 in the low left pane 만들기 위해서 create 파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파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에 가서 옵티마이즈 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유틸리티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파트가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프로퍼티 패널로 가서 프로퍼티 패널에서 라티스 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닛 사이즈가 555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10mm로 맞춥니다. 그리고 thickness를 1mm로 줍니다. 로드하고 유니폼에 대해서 thickness에 가서 유니폼으로 세팅하고 유니폼 밸류를 1mm로 합니다. 그 다음에 라티스 토폴로지에 가서 그리드로 되어 있는 거를 헥사곤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서피스 트림을 인터미디어트에서 어드밴스드로. 이제 서피스 리전을 디파인 합니다. 그래서 서피스 리전을 프로퍼티 패널에 가서 서피스 리전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서피스 리전이 나오고, 서피스 리전을 먼저 이제 그 오른쪽을 누르면 새로운 리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이름을 먼저 넣습니다. 탑, 바텀 해서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끝나면 폴리곤을 정해야 합니다. 폴리곤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은 그 윗부분 두 개를 남기려고 하고 옆에를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그 편면을.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잠깐만요. 컨트롤 누르고 폴리곤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서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만든 거라서 보시면 색깔이 윗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컨트롤하고 화면을 누르거나, 이걸 지우려면 시프트하고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걸 다시 선택하려면 컨트롤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스캔에 이제 폴리곤들이 이제 정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과 시프트를 사용해서
위하고 아래에 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입을 스킨으로 해서 없애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옆에 부분을 없앨 건데 그거는 이제 할로우를 합니다. 그래서 스킨을 하고 시크니스는 1로 넣습니다. 여기도 이걸 하면 넣을 수가 있고 여기다 두께를 1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그 서피스 리전에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옆부분을 정의합니다. 사이드라고 정의하고 넘버 오브 폴리곤을 선택을 하면 시프트하고 이 왼쪽을 클릭하면 그 선택이 없어지고요. 이걸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양옆에 12개 폴리곤을 하고 타입을 옆에 비울 거기 때문에 할로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다 끝나면 그 보시면 이제 스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create component를 합니다. 그럼 이제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 랩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 파일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 중에서 눌러서 컴포넌트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랩탭이 뜨기 시작합니다. 랩탭이 떴죠.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읽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읽을 거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 만든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STL 파일에. 그래서 automatic part repair 하고 extended repair 옵션을 한 다음에 add part를 하면 이 파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 생성이 됐는데 멍하니 있었네요. 스티치드 파트에 가면 이제 만든 게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리페어 할 게 없습니다. 다 완성이 돼서 라벨 붙이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ABC를 선택하고요. 텍스트 라벨링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컴포넌트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를 KMUG로 바꿉니다. KMUG 하고 위치를 정렬하죠. 이쪽을 잡고 하고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다 하고요. 높이는 뭐 10.86으로 하고 음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음각을 0.5mm 정도 안쪽으로 파괴하고 음각을 하기 위해서 Subtract from Part 해서 Apply를 적용하면 음각이 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원하는 라벨도 끝나고 이제 제대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